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농지 투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나온 대책들, 그중에서 농지법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대책이나 법이나 영이나 규칙이나 예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것이 지난 8월 18일부로 모두 정비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8월 18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지금 농지 취득이나 소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 지난해부터 한 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과거보다는 농지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소유를 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이것들이 이제 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농지법 시행하에서 그러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 새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부터 어떻게 취득하고 소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법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로 유정한 무늬만 농업회사들인 곳이 많았고, 그것도 그 틈새로 활용해서 하는 투기 세력들이 뛰어드는 그러한 농업법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목반들이라든지 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 그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든지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하는 많은 법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 이것을 빈틈을 활용해서 어, 투기화하거나 또는 돈을 벌려고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서 해서는 안 하겠다. 예. 그 다음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새로 생긴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는 것입니다.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 할 일은 새로 생긴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는 겁니다. 8월 18일 날부터 농지대장이 발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발급받아 보시고 경작사실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면 그냥 농사 지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재 농사 짓는 것과 좀 다르게 돼 있다. 그러면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의 농지부서에 가서 농지대장 변경 등록 신청을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8월 18일 이전에부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도 없고 또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처벌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저는 해 놓으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해야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필지별로 이제 시행 관리된다는 것은 누차에 걸려서 나왔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등 이 설치 신고 의무 부과가 8월 18일 날부터 이제 시행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 하여튼 농사를 짓는 사람 또는 농지 소유주는 농지 대장을 발급받아 봐서 사실과 다르면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추수철이 오기 전에 어정 7월이고 건들 8월이라고 그래요. 지금 같은 때를 옛날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농사 짓는 데에서 어느 정도 한가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서둘러서 파악해 보고 정리를 한번 해 보시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뭐
그 시설물 설치한 것이나 이런 것은 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신고를 해 놓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할 수 있게끔 잘못된 거는 정리하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농지대장은 이제 필지별로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지를 기록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나중에 증여나 상속이나 양도나 이런 거를 할 때 자격 입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경작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농지대장의 등록 변경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기한을 넘어서 신고치 않으면 100 내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의무가 생겼고 또 처벌이 생겼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18일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이전에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이후에 한 것부터 해당이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농사일은 대부분이 겨울에 이루어져서 그 이듬해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나 내년 초까지는 어떠한 처벌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내년 봄에 이제 농사철이 되고 나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처벌 대상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처벌 이런 걸 떠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격 입증 서류예요. 자격 입증 서류니까 내가 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챙기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농지대장 발급 확인과 변경 신고를 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부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월 15일 날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가급적 소유하고 있는 필지수보다 한 부 정도는 좀 더 발급받아 놓으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농업인 영농 경력 확인이나 또는 양도세나 뭐 이런 거 할 때 자격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경영체가 작성 이전부터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해야 농업인의 그 혜택 기간을 늙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자격에 대해서 자녀에게 증여 상속한 경우에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고 자녀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이 구폐쇄 농지원부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건 누가 받아 놔야 돼요? 증여나 상속받은 사람이 받아 놓는 거예요. 증여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나중에 팔을 때 이게 있으면 사업용 세율이 돼요. 비사업용으로 쓰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용 세율이 되고,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제촌작용을 상속인이 하게 되면은 양도세 1억 원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받아놔라.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예요. 재촌작용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재촌작용하라. 농지투자에서 재촌작용보다 더 좋은 투자법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촌이 안 되면, 작용이 가능하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중에서 내가 농사가 가능한 면적만큼 작용을 하시라. 그래야 그 농업인이 되고 내가 지역 농업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조치는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농지를 투자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농업인 조건을 갖추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인 간의 임대차는 위법이 되고 처분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되니까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가족 간에는 임대차 없이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위법이 아닌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 허용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하셔야, 또 사용대차 무상으로 쓰는 걸로 하셔야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지내셔야, 가족이라 해서 부모가 자식 거를 농사진다, 자식이 부모 거를 농사진다, 예, 그것도 그 허용행위가 아니면 사인 간의 임대차로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상속받은 농지는 농사 안 지어도 처분명령 등 농지법에서 처벌 못한다.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개정법령에서는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또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 대상이고 처벌 대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분리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역시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반드시 작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휴경이나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그동안은 비사업용 외에, 즉 사업용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는 다른 농지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을 제촌작용을 하면 사업용이 되고, 제촌작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10%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휴경이나 타용도 사용을 하면 농지법에 의해 처분명령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는 물론 일부를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히려 농지대장 제도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이 소규모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공적 장부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농지를 전수 필지별로 농지대장으로 관리를 하다 나니까 자경을 입증해 줄 새로운 공적 장부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할 일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좋아진 면도 있다, 나빠진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럼 어떠냐? 먼저 제촌작용하는 농어인비는 농지 취득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새로 더 농지를 취득할 때. 그 다음에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필지별 작용을 입증해주는 농지대장이라는 입증제도가 하나 더 생겼어요. 더 좋아진 거예요. 작용만 하는 농업인도 크게 문제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까지는 농업경채 등록해서 농업인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지 취득이나 처분에서도 큰 제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농지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요. 전부 위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농지 취득이 불가하고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를 위탁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위탁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취득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10,000평을 갖고 있는데 300평만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면 또 농지를 산다고 그러면, 자, 가지고 있는 농지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왜 농지를 사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라. 그래, 신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촌 지역은 비교적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제촌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원거리 농지 취득에 있어서는 직업이나 사업자능이나 그 직종 등에 따라서 농지 취득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촌 지역을 벗어나거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공유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조금은 까다롭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대체로 이번 강화된 농지법은 재촌작용하는 농업인에게는 아무런 제약이나 또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 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늬만 농업인이 얌체, 가짜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취득은 물론이고 보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농지를 보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자기가 작용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소유자든 신규 취득자든 정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취득하거나 보유 관리하는데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에 투자하려고 접근하지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관리 감독이 따르고 강화가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내가 이거를 투기적으로 접근한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다른 농업인을 위해서도 다른 투자자를 위해서도 이런 시장을 흐리지 않는 투자를 하지 않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개정된 농지법에서 물론 강화가 된 부분, 취득이나 보유 관리나 처리나 처분이나 처벌이나 이런 것이 강화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재촌작용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크게 제약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무늬만 농업인이거나 또는 투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고 부담이 따르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 하더라도 보다 세심하게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보유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예 이 바닥에서 물 흐리지 말고 투자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강화된 농지법이라고 해봐야 좀 더 뭐 선진화된 시스템이라 그럴까 또는 법적으로 좀 취약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듬는 선에서 마련된 것이지 농지를 근본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조건 처분을 하게 하거나 강화만은 처벌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농지 관리 잘 하셔서 부자로 모두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